자, 이종복입니다. 오늘부터 최대한도로 한번 20분 안쪽으로 한번 트라이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식시장 중대 변곡점 전략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직전 영상에 보다시피 이래서 또 시간 또 조금 걸리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상을 어떻게 뜨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서부터 내가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볼게요. 공략주 이것 해갖고서 4일 전과 3일 전 보면 2만 6, 7천대. 그죠? 이런 종목이 사자마자 먹는 것서부터 요쪽은 15,000, 17,000대. 만건 차이 났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처럼 매너 있게 종목 얘기 안 하고, 그죠? 도움이 많이 된다 정도의 어떤 그런 식의 댓글이 줄을 이루면 저런 거 계속 해줄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요거 글을 좀 읽어가면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조선, 방산, 지주사, 금융, 전력, 에너지 등 우리나라 전체 섹터에 있는 대표 주식들 몇 개씩을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직전 영상에도 얘기했고 기존에도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분석을 해준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사서 밀리고 그럴 때 이제 댓글에 종목 얘기가 막 오고 그래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싫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자본시장 통합법상 댓글에 종목 얘기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안 돼요.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대하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 정말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예민한 것들은 되게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어쨌든 눈치껏은 내가 해 드릴 테니까. 그죠?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간 방송하고 전문가 방송인데, 거기를 많이 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내가 AS 해주는 그 경우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소통이 된 게 아니고, 들은 사람 많아?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고 그냥 주식시장 중대 변곡점 전략 얘기하면서 이 할인 이벤트하고 FOMC, CPI 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내 영상 뜰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표와 평생을 바친 사람, 선물 옵션으로 평생을 바친 사람. 4월 그 관세 폭탄 터졌을 때 6월물 콜 차트가 급등주 차트니까 지금 지수 급락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종목 던지지 말고, 막 그런 좋은 얘기 해줬을 때 어떤 지나가는 놈이 6월달 콜 차트를 왜 지금 얘기? 막 이런 것도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지금 어때요? 말하면 다 현실로 벌어지는 거 맞죠? 그게 왜 그린 거냐면은, 나는 유독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유독 잘하는 거. 그게 선물 옵션, 그 다음에 CPI, FOMC 등 경제 지표. 그죠? 우리는 저걸 예측해서 대응 전략을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지난주 미스터 진단 기대 인플레이션 나올 때, 월말에 기대 인플레이션 나올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고 내가 분명히 전망했죠, 여러분들한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꺾여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꺾여서 나왔죠, 여러분. 그리고 어제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였어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간씩 꺾이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내일 나올 CPI하고 그 CPI를 바탕으로 6월에 나올 FOMC는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대 변곡점 전략을 수립했을 때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계속 돈 벌고 싶으면 이 시황이 중요해.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간략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전 영상, 그 바로 직전 영상 초반부에 내가 지수 분석하는 그런 식의 얘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이격 좁히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다시 상승합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이격 좁히기가 나올 때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릴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밀릴 때 주식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서부터 그런 디테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하니까, 오늘 와이즈 나와서, 그죠? 프로야구 지금 하나이글스 1등하고 한 게임 반차 차이 나는데 야간 방송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꼭 많이 오고 할인 이벤트 16일까지. 아시겠어요? 요것도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저기가 왜 중대 변곡점이 되는지서부터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해설형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더형이라고 얘기 참 많이 하고요. 조금 이따 내가 그거 화면 보여줄게요. 이종복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내 주장을 하는 사람. 근데 요 해설형 방송과 주장형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에, 그죠? 자, 이 시장이 대통령이 바뀌어서 증시 활성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 예산 25조인가? 막 추경 예산도 나오고, 상법 개정안이 그 시장에서 나오면서 뭐 지주사가 잘 가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가 그게 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더형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지난 4월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고 12년 변곡점이고, 상법 개정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고, 만약에 그게 시장에 현실이 된다면 지수 3천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닐 거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자, 관세 폭탄 터졌을 때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관세 전쟁할 때, 장이 폭락할 때 관세 전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추가 하락의 여지가 크고, 이게 해설. 이종복은 관세를 폭락하고 있었죠. 이거 관세 폭탄, 이거 조만간에 다시 말 바뀌어서 다시 그대로 상승의 서킷 브레이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구분을 못해요. 자, 그 다음 주식시장이 이제 지수가 요 정도에 왔을 때, 이 주식시장은 이제 조금 밀릴 수 있거나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서부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노말하고 일반적인 애들. 이종복은 숨고르기 나오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설령 숨을 고를 수는 있으나 이 시장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350에서 360으로 올라가는 장입니다. 주장을 계속하죠. 그 다음에 지수가 350대 오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목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조금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360을 넘어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6월물 콜옵션 차트가 역배열 급등주 차트예요. 재수 없으면 400도 갈 수 있어요. 막 내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죠? 상법 개정이 왜 주식시장에서 강력하게 미치고 막 이러는지 조차도 모르지. 그죠? 예.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내가 근거는 뒤로 미루고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5월 13일 타이밍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종복이가 보세요, 여러분. 5월 28일 날 내가 내 회원들한테 보내거나 무료 회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이게 5월 28일 날 어제 야간 방송 및 5월 13일 야간 방송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요 하면서 종합지수 3000을 넘어갈 때 박이 터질 거요. 이걸 알아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지주사가 최근에 날아간 거잖아. 저 당시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였고,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수가 3,000을 넘어가도 맨날 똑같을 거야. 여기가 종합이 2,600 후반대에 있었을 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반기 종합지수 3,000 돌파 시 소외받지 않으려면 똑같은 문자 그대로 날렸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해? 이종복이 입에서 지수 선물 400을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나는 하방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지수가 300에서 60p 이상이 올라왔는데도 거기서 40p가 더 올라간다고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게 내가 다른 점이요. 애널리스트 형들, 해설 형들과 트레이더 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게 파생, 외국인 수급 이런 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 요거의 상황 이해했죠? 회원가입만이 살 길이고 야간 방송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고 나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외국인들은 결국은 선물을 먼저 매수할 거고 주식을 매수할 거라고 하는 것도 내가 트레이더형. 이게 해설 방송이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막 증권방송 그 왜 MC들 막 떠들어대죠. 그게 해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걔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걸 갖고 말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1조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요새. 이게 6월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분명히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선물은 먼저 샀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515 기점 해갖고 여기 5월달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을 먼저 사고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왔다 갔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주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눈에 보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환율이 1,400에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기 정권 들어서고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내놓든 뭐를 하든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화가 1,400원 위에 있을 때 외국인 놈들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봐. 걔네들 박 터진 거 맞죠? 근데 이거 외국인들요,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따지면은 여러분, 연초부터 따지면 쟤네들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연초부터 우리나라 시장 작년 12월 컷오프 리칭데이 이후로가 정수야. 이게 원래 얘들은 아직도 여전히 주식을 이바이 팔고 있고, 보세요, 선물 여전히 강한 매도 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피똥 싸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피똥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이자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급락하기를 원했던 놈들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증시 활성화하고 막 종목들이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길 보세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수는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이 손절매가 된 거야. 이게 손절매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손절매식으로 장이 급등해버린 거예요. 피똥 싸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나중에 공매도 친 2차전지나 여러 가지 종목들 있잖아요. 지주사들 중에서도 공매도 맞은 주식이 많을 거거든. 그거 피똥 싸면서 쟤들이 매수하는 날 와요, 여러분. 이런 게 내가 남들과 다른 거. 이런 게 해설이 아닌 내 인사이트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겨.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안 새겨 듣거나 파생종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었던 거지. 외국인들 피똥 싸는 겁니다. 기관들만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이거의 상황이 이해했죠? 그래서 저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판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향후 주식시장 중대 변곡점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니까
좀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해 줘 보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관세 폭탄 터졌을 때잖아. 주 후반을 생각하면서 좀 버텨라. 하루하루가 전쟁터보다 뭐 더 치열해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좀 했고 3월 여기 보면 나는 하루하루 전쟁터인 구간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 특화된 사람 서부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거 해설이 아니고 4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예시키고 V자용으로 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좋은 것은 이게 내 주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날 새벽 2시 몇 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장 폭등하기 시작했던 거고 여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지. 그지? 지나간 다음에 이래서 올라가고 이래서 올라가고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의 시장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장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내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한 것 중에 하나냐면은 관세 전쟁을 한 게 only USA 위대한 USA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미국 증권 시장에서 9,000조인가? 그 9,000조가 날라갔어요.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이득 보는 돈보다 한 달여 동안 주식시장이 폭탄 맞아갖고 폭락한 게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약간 사탕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내가 다른겨 다른 애들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그건데 외국인은 결국은 선물을 먼저 매수할 거고 보이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오는 거 여기 4월 23일 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4월 말 5월 달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항상 이 종목은 내가 그리는 거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면 나중에는 나올 게 없으면 다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줬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 먼저 알아들었어 봐봐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수 이빠이 그냥 막 들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은 나와도 프로그램 매수 위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 시장이. 보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한 짓이야. 근데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관세 폭탄 터졌을 때 보면 그냥 매일같이 프로그램 매도 쏟아졌잖아. 봐봐 달라져인 거 보이죠 눈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시장이 궁금하면 한 2, 3일 직전 영상을 보면 지금 시장에 관해서 얘기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니까. 왜? 지금 나와져 있는 걸 갖고 해설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 정도 시장은 이미 직전 영상이나 그 직전 영상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또 다음 주, 다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4월 16일 날 이게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라나 모르겠다. 외국인들한테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포린이 외국 놈들이잖아. 코리아 스탁마켓 베리베리 저평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외국인들한테 한마디를 또 해주는 거죠. 예. 포린 코리아 스탁마켓 베리베리 그치? 저평가 Y 매수 안 해?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죠? 보이죠? 저런 방송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 핵폭탄 떨어졌을 때 얘기잖아. 4월 16일. 그리고 환율이 그 당시 여기 보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영상을 줘도 소용이 없는겨.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기간은 길어야 3개월 그 뒤부터는 15여 개월 이상은 상승장을 맛볼 수 있다 이 얘기 한 겁니다. 말기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저 시점에 저 위치에서 저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중대변곡점 전략의 핵심 포인트
결국은 지수 이격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과 지금 약한 것들은 조금 눌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다만 장은 또 올라갑니다. 그 다시 올라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나리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얘기를 안 하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금융주나 급등한 지주사나 이쪽은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눌림목이 나와도 그쪽은 내가 봤을 때는 저점 매수도 아직은 아니야. 좀 기간이 더 있어야 될 거야, 아마.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전력, 방산, 여기 보면은 한화 시스템도 보세요. 한화 시스템 또 신고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48,000원대에서 42,000원대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버리면은 사자마자 수익이 안 나요. 아시겠어요? 대신 이렇게 흘러내린 다음에 양봉 나면 그걸 기준으로 사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날 때가 기준으로 사야 되는 건데, 한화 시스템은 그냥 양봉이 나면서 그냥 뚫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걸. 보시면은 이거 매수 추천 아닙니다. SK서부터 두산서부터 요새 급등한 뭐 심지어는 LS까지 얘네들은 눌림목이 나오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눌림목이 나오면 조종으로 그냥 꺾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런 위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거는 하나 참고해야 될 게 한화솔루션 같은 겨. 저런 애들이 눌림목 나올 줄 알고 저점 매수했다가는 이렇게 확 죽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 이거는 탄력은 떨어지더라도 롯데케미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설령 눌리더라도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거래가 실리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어느 정도 빠진 쪽의 주식이 유리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참고해서 지금 22분이니까 야간 방송 적극 참여하시고 향후 시장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 최고의 가이드라인,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까 보여준 거 이유가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해가지고서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 계속 돈 벌길 바래요, 여러분. 감수 봐. 야간 방송하고 이거 화면 저기에서 이것도 없네. 무통장 입금은 지금부터 해도 돼요, 여러분. 영상 올라가는 순간부터 무통장 입금은 해도 되고, 방송창은 5시 15분경에 열 거예요. 5시 15분경에 열면 결제하고 오시면 됩니다. 할인 이벤트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세한 건 영상 아래 댓글 참고합니다. 주식장 중대변곡점 전략의 핵심 포인트, 최근에 급등한 금융, 지주사 등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병행 혹은 관망,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올라가려고 하는, 근데 조선방산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 딱 두 종목밖에 없잖아.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시스템, 그죠? 요런 것들은 추가 상승형인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그리고 지주사 높은 거보단 단이 낮은 거, 전력주 여전히 양호하고, 그죠? 2차 전지도 이번 주 목요일인가? 내일 모레 이후에 그 미국에서 그 세제안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지금 내가 봤을 땐 눈치 보는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사 나오고 그러면 모멘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현 정부가 충북 쪽에 집중적인 거죠. 2차 전지 한국판 그 IRA 쪽으로 이게 정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K 배터리 뭐 육성 뭐 해가지고서 전고체서부터 이런 것도 정책인데 부각이 안 되는 거잖아. 이쪽 저쪽에서 목표가 하향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무조건 야간 방송 오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본부장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지워졌네. 시간이 24분이네. 자, 여러분 아래 댓글 참고해서 열심히 참여하세요, 여러분.